디지털 헬스케어 인터뷰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.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하는 최윤섭입니다.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웰트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중간에 계신 분이 웰트의 강성지 대표님이시고 왼쪽에 계신 분이 웰트의 데니 김주영 이사님이십니다. 네, 환영합니다. 저희가 웰트를 맡고 있습니다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. 저는 그 웰트의 창업자이자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의사 출신의 강성지 대표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참고로 강 대표님이 지금 어제 VIP와 함께 일주일 동안 해외 순방, 미국 순방 갔다 오셔가지고 시차 적응이 아직 덜 됐습니다. 그래서 횡설수설하더라고요. 양해해 주시고. 저희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. 네. 같이 갔다 왔죠. 같이 갔다 왔어요? 네. 다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웰트에서 지금 미국 지사 맡고 있는 웰트 데니입니다. 약학 박사이고요. 원래는 계속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들에서 일을 하다가 2020년도에 강 대표님의 부름을 받고서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씬에서 요즘에는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한국 의사, 미국 약사. 네. 웰트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 협회, 그 디지털 테라피틱스 얼라이언스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오늘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자를 좀 번갈아 쓰면서 같이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. 네, 아마 디지털 치료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 세계 제일 큰 협회라고 하면 되겠죠? 디지털 치료제 한에서는 그렇죠. 네. 그 DTA라고 말하면 부르는 그 디지털 테라피틱 얼라이언스의 이사를 맡고. 네, 맞습니다. 이사회에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네, 또 아시아 퍼시픽 다 맡고 계시지 않나요?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이사니까 맡고 있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. 네. 중요한 두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. 아마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두 분을 모시는 이유가 있죠. 최근에 이제 웰트에서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. 뭔가요? 와. 네. 4월 19일자로 이제 국내 식약처의 허가를 득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웰트 아이라고 하는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를 국내에서 사실은 2호로 인허가를 받았는데 그거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. 네.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? 이 웰트 아이가 어떤 건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웰트 아이는 불면증을 이제 불면증 환자들을 타겟으로 한 디지털 치료제이고요. 그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nsomnia를 해가지고 이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입니다. CBTI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넣어놓은 모듈들을 살펴보시면은 Sleep Restriction이라 해가지고 역설적으로 그 잠을 더 자야 하는 사람들한테 잠을 줄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라든지 수면 제한 요법이죠. 네, 수면 제한 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당장에 나는 잠을 자야겠어 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테크닉들을 담아놓은 릴렉세이션 테크닉들,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그런 수면 환경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슬립 헤빗 그런 포메이션 관련 내용들까지 다양하게 담아놓은 그런 제품입니다. 네. 그 CBT 말씀하셨는데 아마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그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그 의사가 계시니까 그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이럴 때 어려운 건 나한테 오는 거야.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는 하나의 현상인데 그것들이 본인이 더 안 온다고 더 이제 초조해한다든지 그거를 제대로 이제 어떤 행동으로서 바꿔 나가면서 통제를 해내지 못하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악습관으로 이제 형성이 돼서 오늘도 잠이 안 오고 내일도 잠이 안 오고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신과에서 보통은 수면제는 이제 마지막에 권하는 거고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잠을 자야 되는지 혹은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위해서 해야 될 습관이나 어떤 그 생활에서 해야 되는 어떤 행동 지침 같은 것들도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한 8주 정도 기간 동안에 실제로 병원들을 오고 가면서 수면 일기를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시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놓았지만 마치 이제 우리가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좀 보조받기도 하듯이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라는 형태로 소프트웨어 패키지화해서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환자한테 권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동일한 어떤 상담과 교육의 효과가 있도록 하는 인지행동 치료,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제품의 가장 강력한 과학적인 근거로 들어있다. 네. 이렇게 설명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원래 병원에 8주 정도
내원하면서 소위 그 인지와 행동을 교정함으로써 그렇죠. 질병을 치료하는 기법인데 네. 아주 잘 알려진 기법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 앱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네. 그거를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던 게 뭐 그냥 앱스토어에 올려져 있는 앱들도 있고요. 선생님들 입장에서 뭐 책자 하나 나눠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사실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훨씬 더 현명하고 영리한 방법을 사실 디지털 치료제라는 형태 안에서 네. 찾은 거죠. 이게 아직 출시가 안 됐잖아요. 저도 못 봤는데 그게 환자가 그 셀프로 그냥 알아서 쓰는 건가요? 아니면 의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? 기본적으로 환자가 쓰는 포션이 많은데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. 환자가 그 안에서 레슨을 잘 들었는지 그리고 매일 수면 일기를 또 써요. 그래서 그 일기의 내용이나 뭐 그 충분히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또 그것이 잘 개선되고 있는지. 네. 근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양방향 주고받는 개념이 돼버리면 원격 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약을 주듯이 환자한테 그 패키지가 가면 환자가 그 지역 사회에서 본인이 갖고 와서 자의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. 네. 이제 다시 내원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 선생님이 그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도가 갖춰졌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 이제 효과를 증명하려고 임상 시험 하셨잖아요. 그 임상 시험 뭐 구조라든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거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에 좋은 앱들은 많은데 네. 그 앱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불리기 위해 한 거라면 사실은 그 임상 시험이라는 아주 정제된 과정으로 데이터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. 마치 이미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화학 기호로서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잘 정제해서 패키지로 담았을 때 이제 약이 되듯이 지금 그 과학적 기전들을 저희가 밝혀진 어떤 시험 모델이나 그 실험 모델들을 통해서 임상 설계를 했고요. 네. 그걸 통해서 전후 비교를 했을 때 유의미한 어떤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개선이 있었다.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. 네. 몇 명한테 했나요? 그래서 저희가 임상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전체를 다 우선 말씀드리면 120명 예. 정도가 이제 환자로서 등록이 돼서 실험군, 대조군으로서 나눠서 이제 살펴봤고요. 네.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처음에 환자인지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지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정의하고 확인하는 거는 결국 진단이잖아요. 그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봤는데 주관적인 지표랑 이제 객관적인 지표. 그래서 불면증도 보시면은 환자가 느끼는 불면증이 있고요. 실제로 이제 잘 자는지를 확인하는 그 수치로서의 그 불면증의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전후의 어떤 통계적인 유의성, p-밸류가 이제 잘 나올 것이라고 이제 식약처에 얘기를 하는 게 임상 시험의 시작이고. 네. 그렇게 해서 잘 나왔다고 보고하는 게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 제출의 과정이죠. 네. 그 임상 시험 모델 자체를 그 식약처와 합의를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데이터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이제 저희는 그것을 잘 해낼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방식은 회사마다 조금 달라서 저희 얘기를 다 하기도 좀 애매한 게 네. 서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주가 좀 다릅니다. 네. 예. 네. 혹시 대조군은 얘기하실 수 있나요? 대조군 같은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또 고민 지점인데 네. 사실 디지털 치료제가 워낙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 뭐 실험군 대조군 어떻게 짤지도 사실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이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네. 근데 많은 회사들이 이번에 임상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대조군이 그러니까 위약 대조군이긴 합니다. 네. 그 샴 앱을 만드셔가지고 제공하셨군요. 근데 그 샴앱이라는 게 충분히 약효를 뺀 앱이냐 라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만드는 앱, 그러니까 약은 차라리 그 안에 있는 화학 구조식이 없으면 약이 그냥 그렇죠. 위약인데 앱을 쓰는데 이게 환자 입장에서 불면증 치료하는 거 같은 앱인데 실제로 불면증 치료가 안 되는 네. 뭐 그런
이게 참 앱을 만들어야 되는 게 환자가 보기엔 그러니까 맹검을 해야 되니까 블라인드 처리해야 되니까 네. 환자가 보기엔 내가 이걸 받은 게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인지 가짜 아닌지 약인지를 몰라야죠. 예, 몰라야 하는데 네. 그걸 구분 안 되게 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도 많이 고생을 했고 예. 오히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비용 효과성을 볼 때는 네. 또 근거를 산출하기가 힘들어요. 이게 기존에 하던 치료법보다 이게 훨씬 더 비용 효과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하려면 기존 치료가 우선 제공이 돼야 되는데 대조군이 이 위의학은 기존 치료도 아닌 치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많이 배우면서 우선 가는 임상이었고 네. 앞으로의 임상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 예. 숙제인데 그걸 정확하게 짚으시면 어떡합니까? 네. 이게 뭔가 좀 그런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. 네. 그 혹시 그러니까 치료 성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졌다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뭐 기존의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선정한 이유가 사례가 많아서긴 해요. 뭐 미국의 슬리피오, 뭐 썸리스트, 네. 그리고 독일의 썸니오, 뭐 일본의 일본의 서스메드, 서스메드 뭐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어떤 치료 효과 같은 것들이 논문으로 편찬되거나 그 검증의 방법들도 다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였는데 그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하거나 저희가 좀 더 우월한 네. 수치를 보여줬고 예. 그런 수치들로 봤을 때 기존에 약제로 치료하는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랑 비교해도 뭐 유사한 수치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전후 비교로 했을 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개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들까지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낮아지긴 힘들고 이제 더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 네.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. 네.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임상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나 숫자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clinicaltrials.gov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두 임상 시험 모두 올려놨어요. 그래서 네. 네, 아, 그럼 이제는 봐요?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링크를 제가 전달을 드릴 테니까 뭐 저기 하단 링크에 이제 가시면은 네. 보실 수 있게. 이게 미국 웹사이트인데 clinicaltrial.gov라고 그게 공식 사이트죠. 그게 그죠. 정보 공식 네. 사이트죠. 그래서 임상 시험 하면 뭐 여러 요건 같은 것들을 이제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네, 거기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네. 혹시 이제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